지난 시간 제가 맥주 한 캔에 취해서 음주 방송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턴 주량을 열심히 늘려서 맥주 한 캔에 취하지 않는 주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진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빨리 끝내려고 하다가 좀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못하고 그래서 못 끊어가지고 쉬는 시간도 좀 어정쩡했습니다. 불조 편집해서. 그때 제가 오늘 할 것까지 그 자료를 2개를 준비했었는데 2개를 다 나가는 줄 알고 빨리 하려고 막 말을 빨리 하셨었죠. 예, 참여합니다. 잘 파악하고 하겠습니다. 참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성봉 농사님 너무 괴롭혔습니다. 이제부터 노성봉 지킴이로서 좀 더 열심히 서포트하고 보조하고 보조하겠습니다. 문자로 또 갈궜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번 방송 보면은 거의 마지막에 우리 둘 다 막 이혜선 농사한테 되게 밟혔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혜선 농사님이 되게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막판에 좀 취한 것 같아. 취하니까 막 올라와서 위아래도 없구먼. 노선생님 방송하세요 막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다. 선배도 못 알아본다는 막걸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이 방송이 문을 닫는 그날까지 이런 추태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얘기를 해주셔야죠. 방송이 너무 늦게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너무 늦게 올라와서 이 인간들이 접었나 많이 기다렸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반성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녹음을 마치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밤새워서 편집을 했었는데 편집한 걸 바로 일요일날 민중의 소리치게 보냈는데 10일이 넘도록 업로드를 안 해주고 있더라고요. 민중의 소리 방송 애국전선이 강정마을 가서 녹음도 하고 그래서 편집하는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는데 이제 그걸 뭐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 10일 지나서 메일이 왔더라고요.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업로드 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메일을 보낸 시간이 새벽 4시예요. 계속 그렇게 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찾아가서 이제 고기도 좀 먹이고 그랬더니 담당자를 한 명 지정해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라. 그 친구는 그것만 맞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집한 걸 보내면 바로 다음날 이제 업로드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먹이면 된다. 그동안 먹이지도 않고 빈대붙어서 살면서 그냥 업로드만 빨리 해주기를 바랬던 저희들의 나태함 반성합니다. 저도 먹여주세요. 저 그것 때문에 제 생일날 축하문자 한 통도 못 받았습니다. 그니까요. 어머니한테 딱 한 번 전화하고 아무에게도 저에게 연락 방송에서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니까요. 공탄절 어떡해. 양력으로 하겠습니다. 3월 30일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성하는 자리예요. 반성하는 자리. 죄송합니다. 참 그래서 저 법인의 박농사님 이름을 밝혀도 되나? 그분이 대학원을 다니시는데 대학원 다니시는 그 직장인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직장인 분들이 혹시 인사를 잘하지 않아요? 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 해서 인사를 잘하자를 듣고 있다. 그래서 그분 우리 법인에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그거였답니다. 왜 방송 안 올라오고 있냐고 접고 있냐고. 진짜요? 예. 들으시는구나. 은근히 좀 있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림동 수험생들만 듣는 줄 알았는데 직장 다니시면서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 아니 우리 수강생들은 안 듣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쪽파티 하는데 안 듣고 자꾸 저한테 헛소리하고 그거 아마 서운했어요 너무. 스마트폰이 직장인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얘들아 너희도 좀 들어. 우리 수강생분들 누나 동생 먹어가지고 애들하고
이거 뭐 반성이야? 뭐야? 수다. 깔때기 만성. 수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우리 녹음이 열악한 상황?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해서 찍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이거 말도 못하고 이거 그니까요. 말도 못하고. 이 아이폰 켜놓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이것들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지금. 아. 내가 또 당할 것 같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 놓쳤어. 아, 제가 놓쳤어. 들어가야 그러니까. 했는데. 멍 때린 순간에. 그니까요. 자,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고득점만 추구하는. 잠깐만. 저번 주에 뭐 대단한 뭐 소개를 준비해 온 다음에 그러니까요. 뭐 없어요? 영혼이 맑은 남자 이제 지겹다. 머리가 맑은 날. 갑자기. 고득점만 얘기하니까. 추구하는 강사 이것도 지겹다. 그러면 기발한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패스. 노성북 노무사입니다. 제가 그럼 소개할까요? 뭐 예. 준비해 오셨나봐.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끝? 하우패스 잘렸어. 아, 그래서 강사가 했구나. 어떡해. 우리 아들이 나왔잖아요. 아, 예. 아들이 나왔는데, 네. 그 기쁨도 잠시. 잠시. 왜 이번에 일단 저 두 가지 얘기할 게 있는데 우세요? 하나는 이제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큰딸 그다음에 둘째 아들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희가 이제 저기 집단 채팅을 좀 하는데 이혜선 노무사가 저희 아들을 넘보고 노무사계의 마돈나가 되겠습니다. 거의 지금 저기 우리 아들 클 때 되면 내가 지금 40 먹은 며느리를 보게 생겼는데 괜찮지 지금 않나요? 관리 잘할게요. 관리 열심히 할게요. 40이 뭐야? 40대 한 중반 될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상관없죠. 맞아요. 관리 요즘 아니, 근데, 잘하거든요. 자식을 키울 때 2억인가 3억이 든다면서요. 예.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과외비, 학용품, 이런 거 다 사주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이혜선 노무사가? 예. 그냥 이현 노무사님은 그냥 거주만 하고 있는 거지. 그거 괜찮네. 그리고 이제 해선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거지, 계속. 이해선장. 해선 장학금. 어쨌든 연하를 좋아한다더니 연하를 신생아까지 노리는데. 어쨌든 우리 둘째가 이제 커가면서 이혜선 노무사를 좀 잘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니까요. 뭐 사람이 또 인연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한 가지 소식은 뭔가요? 아, 두 번째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우패스에서 GS 2기 강의를 안 한대요. 왜요? 대체 지금까지 왜?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무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적이 없고요. 조만간 이제 혹시 학교 개업학원. 지금 학교 개업학원. 메리토스? 지금 계약 중이십니다. 있잖아요. 프로 선수들이 구단이 네. 망하면은 선수들 뽑기도 힘들고 새로운 구단을 찾아가지고 네. 어슬렁어슬렁 좀 하잖아요. 조용히 해봐. 학원 관계자 여러분, 드디어 인사노무관리계 대여가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방출된 거 아니에요. 방송도 잘하고 강의도 잘합니다. 수강생들하고 잘 놀아주기도 하고요. 비주얼이 안 됩니다.
쌍꺼풀. 쌍꺼풀. 당일이 할인도 해줍니다. 강의 할인. 저기 원하시면 저기 술도 자주 마셔드릴게요. 좋다.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하던 관계자 여러분들. 누가 보면 무슨 총선하는 줄 알겠어요.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 며느리. 네. 안녕하세요. 노무사계의 영원한 누나 노무사, 누나 선생님, 이혜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할 거야. 연하킬러. 여자킬러. 아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번 주 토요일 날 쫑파티를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누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누나 선생님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네, 카카오톡도 자주 보내고요. 아이들이 참 귀여워요. 드디어 이제 저기 작전을 펴는 거야. 아니 그니까 그냥 누나를 하지 말고 해선장학금을 기부를 하면은 해선장학금이요? 해선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그때 쫑파티 때 무려 몇십만 원어치를 쐈는데, 돌아오는 건 저의 애가 엄청난 추한 전재산을- 이미지, 이런 거. 아니 전재산을 출연을 해야지. 저요? 그분처럼 아이들이요? 해선 재단을 만들어서 제가 운영할게요. 아이들이 현명한 거야. 사회 환원을 해야지. 사회 환원? 이제 사회적 지도층이 되는데 그 이혜선 노무사님 강의를 듣는 수강생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면요. 인생이라는 건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고요. 술자리에서의 한순간의 실수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새치어로 사람을 잘 이렇게 현혹시켜요. 제가 현혹시키고, 제 자체가 실수란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런 순진함을 진지하다, 이용하려고 하는 진지하다.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장가 오시면 진짜 복 잡으신 장가가요? 겁니다. 저희 엄마는 고추장, 간장, 된장 다 집에서 담그시고요. 무조건 줍니다. 사이사랑은 장가가고. 그러니까 고추장 본인이 간장. 한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니가 아주 음식 솜씨가 뛰어나시고. 고추장, 아주 간장, 된장에 자기 인생 맡기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쨌든, 인생이 뭐 고추장, 간장, 된장만 먹고 살아? 너무하십니다. 어쨌든 예. 우리 며느리 탐내지 마 이것들아! 전 언제든 콜이에요, 여러분. 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 좀 해보셨어요? 소개. 제가 안녕하십니까. 인사관리의 구조와 맥락을 잡아줘서 가장 쉽게 인사관리 이해시켜주며 가장 수험 적합적인 강의를 하고 있는 미소가 아름다운 강사. 노성분 미소. 진짜 배우세요. 어떡해. 미소가 아름다운 강사. 아름답습니다. 노성분 강사입니다. 저는 노성공 노무사님 지킴이니까 아름답습니다. 점점 약장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정말 책임감을 이번 주에 저는 정말 느꼈어요. 그쵸. 아까 우리가 인트로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 분들이 많이 특히 들으셔서. 직장인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 너무 잘 듣고 있다. 아, 진짜요? 네, 너무 잘 듣고 있다. 신기하다. 한데 왜 업로드 안 해주냐. 와. 그래서 되게 댓글 좀 달아주세요. 댓글 좀. 그게 이 어디에 올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다 찾아가지고 들을 수도 있잖아요. 동의 카페가 아니라. 신기하다. 아니 팟캐스트에도 댓글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구나. 팟캐스트에 별 5개. 그 악플을 해도 좋고 건의사항을 올려도 좋은데요. 별만 5개 해달라니까요. 그게 어렵나? 저희 낙곰새에 그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사관리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손 내밀어 줬잖아. 그럼 댓글 정도 달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치겠다. 이번에 이현우 농사님 FA 시장에 진출하셨는데 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저희 아버님 좀 도와주세요. 네. 저희 아버님 좀 도와주세요. 아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6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개발 관리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송에서는 이제 경력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부 순서에서는 교육 훈련과 그 다음에 배치 전환이죠. 이동, 승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력 개발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좀 하겠는데요.
일단 경력 개발에 대한 뭐 의의나 목적부터 해서 쭉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죠. 자, 먼저 경력 개발의 의의나 목적을 보기 전에 의의나 목적이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쵸? 1회 때. 1회 때요? 1회 때 기출 전문 경력 강사. 개발의 기출 전문, 분석 전문, 네. 예상 쪽집게 전문 강사. 이러다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부담스럽겠다. 근데 작년에 2개 맞춰가지고 예. 올해도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아, 그러긴 하는데 찍으려면?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경력 개발 그 기존에 50점짜리 저희 시험 볼 때 50점짜리 그쵸, 나왔었잖아요.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또 이런 얘기 하면 또 예순 농사한테 내년에 나와라! 우리 나와라! 지킴이라며. 아, 죄송해요. 가끔 이거 완각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1회 때 나왔고요. 경력 개발의 의미, 절차 및 기법이 1회 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의나 목적도 지금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요. 예, 예. 네. 뭘 이렇게 해주시죠.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의의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 의의는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경력 개발이란 뭐냐? 이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목적과 개인의 욕구를 통합해서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력을 장기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욕구가 있고 조직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기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 두 방향을 일치시켜 가면서 개인의 어떤 그 경력을 계속적으로 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쭉 이렇게 진행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경력 개발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두 개 개인과 조직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력 개발 자체는 개인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도 있을 거고 조직 측면에서의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인 측면의 의미를 보면 이 한 개인이 자기 일생에 걸쳐서 결국 이제 어떤 기업에 들어가든 어떤 조직에서 이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돈을 벌고 그런 생활을 할 텐데 그 일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경험을 얻게 되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직무 관련된 태도, 능력, 그리고 성과를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조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조직은 이제 사람을 활용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네. 활용당하는 주체가 개인이라고 하면 조직은 활용하는 주체죠. 그래서 한 개인이 입사해서 퇴직까지 어떤 경로를 그 개인과 조직이 같이 계획하고 관리해서 개인 욕구와 조직 목표를 장기적 관점에서 일치시켜가지고 그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시켜가는 총체적인 과정으로서 이제 조직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인식하고 있는 경력 개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것이고 그게 이제 개인의 의미로는 자기의 일과 관련된 나의 일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력 개발이 그러면 필요해진 이유를 좀 환경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경력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경력 개발 자체가 이제 기존에는 조금 이슈 및 트렌드적인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는 그냥 교육 훈련이라는 거 하나였었지 종업원 회사가 종업원을 개발한다 이런 관점들이 없었죠. 네. 그런데 이 사람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종업원들을 개발하고 키워야겠다 이런 부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바뀜으로써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경력 개발 HRD라는 이제 그 인사관리에서 인사관리 영역 안에 HRD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웃기시는데 D는 D는 디벨롭먼트. 갑자기 싹 이렇게 기가 죽으셨다가. 예, 그래가지고 환경의 변화나 환경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환경에는 잠깐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끔 이러는 게 방송할 때 그러니까 예전에 한 2번째 방송할 때도 그랬고 4번째인가 뭐 그때도 그랬고 제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편집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딴 사람 얘기하는 걸 제가 잘 못 들어요. 딴 생각을 계속 하다가 누가 물어보지 뻔한 거야. 지금 뭐 여기 홍조 띄고 계신 거 아세요? 양볼에 홍조를 이렇게 띄고 왜 그러지? 너무 귀요미세요 지금. 아이
저녁에요 저희가 네. 매운 김치찌개 아, 진짜요? 먹었죠. 아, 맛있겠다. 짜박 짜박이 찌개? 짜봐. 종로 어디 있어요? 명문이라고 하던데 아까 거기 몇 년 전통? 맛있겠다. 여기도 뭐 30년 전통인가? 거짓말했구나 또. 이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기에 그 시라손이 아세요? 시라손이요? 김두한 시라손이 네. 뭐 거기 사진도 있어요. 거기. 자, 이 부분 편집하고요. 소주 한잔 하면 맛있겠다. 예, 그래 경력 개발이 필요한 이유는 환경 변화적인 측면에서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환경이 변화됐다는 거. 옛날엔 경력 개발이 필요 없었는데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이젠 경력 개발이 중요해졌다라는 그렇죠. 거죠. HRD라는 개념이 생기고 왜 생겼고 이게 왜 중요해졌는지 네. 과거에는 그냥 인사 관리적인 측면이었었는데 이런 이제 개발적인 측면이 어떻게 됐는지 환경적인 부분은 외부 환경을 먼저 보면은 기업의 이 성장이 이제는 이제 양적 성장이 이제는 네. 거의 한계에 다다랐고 국제화나 세계화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핵심 인재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 그렇죠. 자기 개발하는 걸 좋아하는 그 인재들이 보통 기업에서 핵심 인재가 잘 되잖아요. 자기 예. 개발 꾸준히 해서요. 그 개발을 시켜줄 수 있는 회사라면 저라도 지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회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핵심 인재가 필요해지고 있고요. 다 기업에서는. 필요 없어. 애가 둘이어봐. 돈 많이 쓰는 거. 아니 돈 똑같이 주는데 개발할 기회가 있다. 아, 그럼. 그걸 그러면 돈으로 가죠. 주면 더 좋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나요? 무슨 뭐요? 브랜드 아닌가요? 기업 브랜드 창출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외방의 사회 가치관이 개인주의의 확산 네. 그런 점에서 개인이 종업원 자신도 자신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이 키우고 이런 것들이고 세 이 번째는 부분 관련해서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고용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좀 과거에 이제 일본식의 어떤 사고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종신고용이 우리나라도 예전엔 보장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업원 관점 그리고 그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게 이제 어색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무너졌죠 최근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업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서구적인 어떤 기업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기업도 바뀌고 개인도 바뀐 거예요. 개인들이 네. 회사는 멀쩡히 있는데 개인들만 갑자기 뭐 개인주의화되고 그러진 않았다는 거를 일단 전제로 좀 하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는 또 이 삶의 질을 이제 향상을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삶의 질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제 종업원의 헌신 뭐 이런 것보다도 종업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네. 측면에서 외부 환경적인 부분이 있고 내부 환경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 내부에서는 이제 이 내부도 변화가 돼야죠.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하여서. 그래서 직무의 내용이 변화되거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직무 과정이 재설계되거나 이러한 점에서 인적 구조의 변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가 됐다는 점 이런 걸 네.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분권화로 인해서 업무 수행자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러면은 권한과 자율성이 높아지면은 이 노동의 인간화 이런 거에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권한이나 책임을 넓혀주면은 그에 걸맞는 능력이나 역량을 보유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부에서 경력 개발과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죠. 왜 우리 그 직무 설계에서 그 직무 충실화를 하기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더 주고 더 어떤 상위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부여를 해줬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후과가 없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 그런 권한을 줬더니 애가 의사결정을 개판으로 해서 회사를 말아먹는다. 이제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 직책을 맡기고 주기 전에 이 사람을 충분히 이제 교육 훈련을 시켜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 운영만 직무 설계에서도 그 성공적 운영 방안에 이것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경력 개발 쪽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종업원들의 신분 관리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조직이 어떤 걸 나한테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종업원들이 그거에 따라왔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관계 이런 거였는데 이제 최근에 이게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개인과 조직이 같이 어떻게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조직이 개인한테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이 수용하고 개인이 조직에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조직이 수용하고 이게 이제 개인 입장에선 조직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나의 어떤 그 경력 개발을 이렇게 그 경로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조직은 그 만들어가는 경로에서 네가 전문 역량을 충분히 쌓고 그거를 회사에 기여를 해 달라. 이런 이제 서로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적 이제 효율성하고 사회적 효율성의 이 그쵸. 충족,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경로가 이제 CDP로 만들어지는 거죠. 임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종업원과 조직의 욕구가 갈등적인 부분이 큰데 경력개발 같은 경우는 종업원과 조직의 욕구가 일치되는 부분이 좀 큰 부분이죠. 그쵸.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경력개발의 목적을 보면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이 조직적인 측면에서 종업원의 경력개발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의 노하우를, 특히 지식경영 이러한 측면을 생각했을 때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축적시키고 이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종업원의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조성해서 기업 내 협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측면의 경제적 효율성이고, 사회적 효율성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방금 전에 환경 변화로 인하여서 종업원의 삶의 질이나 이 개인주의적 이런 측면이 발달됐으니까 종업원의 성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종업원에게 이 경력 개발을 시킨다는 거는 이 조직에서 그 종업원을 믿는다는 거죠. 앞으로 너를 계속 쓰겠다, 채용하겠다는 점이니까 안정감. 그래서 미래를 의미 있게 설계할 수 있도록 이 비전을 설계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직이 믿는다라는 거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닐 것 같고 조직이 나를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야, 정확한 표현은 그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자기 착각을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한테 무슨 뭐 대학원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뭐 직무 교육을 시켜주면 아 나를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봐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근데 만든다.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업은 투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1, 2년 내에는 안 잘리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잘린 사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거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분 농사 공부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저 아까 브랜드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는데 생각났어요. 고용 브랜드? 고용 브랜드. 아, 고용 브랜드를 그게 지금 생각이 안 났지? 고용 브랜드를 아까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였어요? 네, 고용 브랜드였어요. 영문으로 하면 뭐예요? 영문으로 하면. 난 또 뭐 대단한 거라고. 영문으로 하면 뭐냐고요? 지금 찾아본다 아이폰으로. 영문은 무슨 씨. 영문도 모르겠고. 재미없어요. 예. 개그가.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효율성 측면 부분에서 이제 개인에게 전문적인 능력 개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다른 어떤 환경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도록 개인의 경쟁력을 네. 쌓아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사회적 효율성 측면에서 포함해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적인 경력 개발 시스템을 한번 쭉 경력 개발 시스템은 네. 박경규 교수님 책에 그림이 있거든요. 그 네. 그림을 보시면은 뭐 교수님 책을 안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은 서점에 가서 광장서점에 가서 자유롭게 보셔도 되고 물론 네. 전 광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은 독립카페 그 자료실에 2차 관련 자료 보시면 하우패스? 거기에 하우패스 제가 올린 없어졌잖아요. 자료가 있어요. 전 하우패스 강사. 전 X 그래서 그 인사관리 뭐 이렇게 강의 자료에서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개발관리 편 보시면 거기 한 3페이지 정도의 이 경력개발 시스템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네. 아마 플랜도시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플랜드 좋을 것 같아요. 차원에서 이 그림은요 되게 중요하고요.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 그림을 답안지에다가 그려주시면 좋아요. 서론 부분에 이렇게 탁 잡아주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기 좋소. 저도 그래서 그 50점짜리 시험 봤을 때 이거 네네네. 그려줬습니다. 네. 이거 그려주고 경력개발 시스템이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50점짜리 나온 것처럼 초기, 중기, 후기 단계를 구분해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시험 봤을 때. 저도 했어요. 저도 식국이고 아니, 이현우 그러니까. 농사님도 식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을 딱 서론 부분에 그려주면 이런 그림 같은 경우 팁이라고. 그쵸. 그리셨습니까? 저는 안 그랬어요. 안 그래도 학교 갈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학교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랜드시 차원에서 계획은 개인의 경력 욕구와 조직의 경력 기회 이 두 가지를 통합을 해서
경력 경로를 설계하는 게 플랜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의 경력 경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까지가 이제 플랜이 되겠죠. 그 단계에서 조직과 개인의 욕구 합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점이 되겠죠. 두 주체의 욕구를 어떻게 합치시킬 거냐, 그거를 합치시키는 경력 경로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까지가 이제 플랜 단계라고 하면 네. 이제 그 플랜에 맞춰서 실행을 하는 것. 또 이게 이제 실천을 해야겠죠. 그쵸. 그런 과정들이 네. 경력 경로 안에 이제 교육훈련이라든지 교육훈련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 네. 간접적으로 배치 전환이나 네. 승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치 전환이나 승진 이런 것도 경력 개발이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이 부분 간과하기 쉬운데 반대쪽 사람 그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위가 사람을 만든다. 그 네. 지위로 가면은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이 관리자들이 나쁜 놈들. 나쁜 그 관리하는 법을 배우죠. 분명히 관리자 나쁜 놈들이라 그랬죠. 감투를 쓰게 되면은 그 관리자인 것 같은 착각을 분명히 단호금 일으키고 되겠다. S사 이제 임원진 분들이 들으시고 이제 놀라신다. 나쁜 놈들 이래가지고 그 도청 잘하는 S사. 그 S사.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실천을 하고 그렇게 실천이 된 경력 개발 시스템을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서 아 왜 자꾸 나를 봐? 마이크 봐 마이크. 예. 얼굴 부담스럽구나. 자꾸 얼굴 들이대니까. 평가 및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맨날 우리한테 얼굴 들이대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 핸드폰 보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들어갈까요? 그래서 일단 그 플랜 도시 측면에서 보면 일단 플랜 부분에서 개인의 경력 욕구와 조직의 경력 기회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통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각각 이렇게 봐야겠죠. 네. 아까 얘기한 그 큰 틀이 각각의 목차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맨 먼저는 이제 개인의 경력 욕구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여러 학자들의 좀 주장이 있었죠. 경력 욕구의 형성 과정의 리치 모형 같은 경우는 제 그냥 개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를 되게 이렇게 용어를 써가면서 이제 네. 그걸 외워야 되게 만들어서 저는 그냥 리치 모형 같은 경우는 이거 그림도 그릴 필요 없고 그냥 리치 모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경력 욕구의 형성 과정이 오히려 이거보다 샤인의 다 예 내용을 그렇게 더 보시고 잘 이제 알아야 리치 될것 같아요. 모형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리치 모형 뭐 설명하시겠습니까? 리치 모형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 그 다음에 형성 이렇게 커나가면서 생기는 요인들, 형성 요인, 그 다음에 연령별, 단계별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있다. 이런 세 가지 요인들이 합치돼서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 존경에 대한 의식 그리고 경력자 개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면서 경력 방향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의 경력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리고 그 경력에 대한 어떤 포부 수준 그러니까 뭐 과학자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가 될 거야 아니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될 거야 이런 이제 정도가 정해진다는 거죠. 세계 최고의 회사원, 정치인이 될 거야 이러면은 세계 국회의원이 최고의 될 회사원 거야 이현우 농사. 뭐 까먹었다. 대통령이 될 거야 이런 정도 이제 수준이 정해진다는 거죠.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꿈은 과학자였어요. 어울린다. 로버트 태권브이를 만들고 싶었는데 자 그래서 예. 경력 방향과 그 경력 방향의 어떤 포부 수준이 정해지면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경력 역할이 판단이 주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 경력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주변에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겠죠.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내 경력을 이렇게 쌓아나가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혼합되면서 이제 경력 욕구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좀 정신적인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네. 거라서 좀 약간 좀 그냥 추상적인 개념. 리치가 있다는 이죠. 정도만 아세요. 이거 너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이 같아요. 리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전반적으로 없는데 샤인의 경력딱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샤인은 경영 조직이며 인사며 많이 나오죠. 진짜. 꼭 예,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경영조직에서 또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아, 관련이 없어서 괜히 또 머리 아프세요, 수강생 분들. 타인과 드롱의 경력 욕구 유형.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경력 욕구가 이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 항구에 그 개인은 배고 네. 이렇게 돼서 이 항구에 닻을 내리고 있으면 그 닻 때문에 항구에 계속 정박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맴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앵커죠. 낭만적이네요. 돌아오라 소렌토. 아, 빨리 해주세요. 네. 그래서 샤인의 경력, 근데 이게 되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두 문자로 관전 안창자, 관리적, 관리직, 관리지향, 전문가 지향, 네. 안전 지향, 창의성 지향, 자율 지향 이렇게 관전 안창자로 관전 안창제? 안창자, 안창자? 예, 좀 관전 그냥 창자, 안창자?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관전 암기를 안에 창자? 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거 아주 좋은 자세예요. 두 문자를 외울 때는 항상 뭔가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두 문자 짜드릴 때 제 사촌 동생 이름 팔고 막 이래요. 얘가 술을 되게 좋아해요. 이름이 이경인데요. 그래서 이경 심사 정종 이렇게 외우시라고.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 5개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지향이나 도전지향이나 생활지향, 뭐 이거는 생각나시면 쓰고 생각 안 네. 나시면 써도 돼요. 원래는 5가지를 먼저 발표했다가 나중에 이제 3가지를 네. 추가한 거라. 좀 쉽게 보면 저는 이제 이게 저기 우리 혈액형 이런 거 파악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무슨 저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성격,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중심으로 따라서 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쵸.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관리지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경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 뭐 영향력과 이런 누구를 관리하고 사람들 이렇게 뭐 흔히 얘기하면 개주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냥 앞에 나서고 싶은 사람들 그런 특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잖아요. 반장 선거에 꼭 나가고 싶고 그런 분들이 관리 지향적인 이 특성, 경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 지향적인 것들은 느낌에서 오죠. 기술이나 뭐 기능 지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거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태권브이 조립하는 걸 이제 로봇을 딱 사오면 하루 종일 그게 재밌는 거죠. 이 조립하고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태권브이 조립하고 막 색칠하고 막 그런 거 막 암기하고 오타쿠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 전문가 지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게 프라모델 조립하고 무슨 배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네. 붙여가지고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농법인에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프라법이. 거기 아니, 대표실에 가봤는데 막 일본 막 프라모델 막 이런 거 있고요. 지금 그 대표님 오타쿠라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네, 말도 안 된다, 갑자기. 그냥 일본 뭐 인형들이랑 뭐 피규어인가요? 네. 예, 막 그런 것들 막 있고요. 대표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막 밖에 그 상담실에도 막 있고요. 대표님 되게 젊으신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와 정말 특이했어요. 저 가가지고 그거 모으는데 뭐 거의 1,000만 원이 너무 몇 천이 들었다거나 뭐 그랬다고 하는 것 같아요. 돈 벌면 그걸 막 산대요. 그래서 노무사님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어쨌든 취미생활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동호회 계세요. 하나 만드시면 좋겠다. 예. 어쨌든 게 이제 전문 능력 기술 뭐 갑자기 전문 능력 기술에서 그렇게 빠졌네요. 저도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모으는 거 한번 취미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 했었는데 망한데 뭐 2,000원짜리 막 사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장르일까? 뭐 독립 어떤 장르일까? 독립영화? 어떤 예산 장르일까? 저예산에 그러니까 뭐 독립 영화나 아니면 뭐 예산비 조금 예술인데 들면 정면- 몸으로 하는 예술 이런 거 아닐까? 인권 영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인권일까? 궁금하다. 이런 이런 십장생들 시베리안 허스키. 미래 제 남편님 알고 계셨나요? 아버지의 과거를. 아니, 근데 아 집에 방문했는데 막 그 테이프를 숨기더라고요. 이렇게 커튼으로 막 치고. 테이프는 무슨 색깔일까? 테이프는 무슨 색깔일까? 이 폴더가 막 이 잠금 폴더야. 자 빨리 진행해. 예, 안전지향은 직무 안전성, 아, 나 진짜 나쁜 직무 아저씨. 안전성, 장기적 경력이나 조직의 가치나 규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업도 되게 안정적인 걸 취향하죠. 공무원. 예, 공무원 전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직종들. 네. 그러니까 임금이나 뭐 다른 부분들 포기해서라도 안정적인 부분을 선호한다. 뭐 바뀌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창의성 지향은 네. 창의적인 그런 뭐 이렇게 뭐 새로운 일들을 막 개척하고 항상 보면은 일을 막 만들고 네. 일을 항상 일을 사고를 치는 분들이 있죠. 뭐 하자 그쵸. 막 하고 수습 들어가시면 막 놀러 가자 막 먼저 발제하고 사람들 모으고 창의 지향이십니까? 저요? 예. 네. 아예 수강생들 모으고 이 수업 제껴라 창의 어머, 지향. 진짜 어떻게 해요, 저. 아, 근데 노무사 그 수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약간 창의지향적인 분들이 조금은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원래 보통 자영업을 준비하는 이 자격증도 자영업이잖아요. 네, 컨설팅 할 때 좀 기발하거나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그 기업에서도 기획이나 뭐 저는 안전지향적이에요. 기획실에 있었다면서요. 그게 회사 오래 생활하는데 좋다고. 안전지향. 정말 안전지향이십니다. 진짜 안전지향이다. 회사 오래 다니려면 기획실이래요. 그리고 이제 자율지향은 독립, 그래서 조직의 제약에 벗어나고 자기의 스스로 하고 뭐 자기 스스로서 자유직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것도 노무사님들 중에 자유지향적인 분들 있죠. 조직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저. 네, 보통 강사분들이 좀 자율지향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어디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 강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하고 다 책임을 지고 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얽매이진 않잖아요. 하루 종일 뭐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얽매여요. 수강생들이 자꾸 문자 와요. 노무사님 2기 때 정리해 줄 거죠? 요약본 나올 거죠? 계속 절 좋아요. 미치겠어요. 수강생들이 관리지향으로 바뀌셨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제발 자율지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이제 5가지 이 정도만 답안지 써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봉사지향, 도전지향, 생활지향인데 이거는 생각나시면 쓰고 안 나시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이 5가지는 다 나와 있고 3가지는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고 안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으니까 그래서 짧게 보면 봉사지향은 뭐 이름에서 딱 풍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뭐 힐링 캠프에서 차인표 씨 나왔을 때 그런 것처럼 이제 봉사나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거에서 이제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뭐 공익재단이나 이런 분들. 도전지향은 항상 어렵고 도전적인 문제에 이 해결을 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들. 등산하는 사람들? 산악인? 우주에 막 해결하는 과학자들,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이런 분들 좀 도전. 근데 우리 둘째는 뭐가 됐으면 좋겠었어요? 좋겠어요. 생활지향. 자기 생활 안전지향? 스타일에 맞게 혼합대한다. 가족사,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사람. 나는 우리 아들은 돈 많은 와이프 만나서 좀 이렇게 놀고 먹고 하면 노무사계 마돈나는 어떠세요? 돈 많은 와이프를 관리하는 관리지향? 관리지향? 근데 힐링 관리하고. 난 그거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예. 그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괜찮잖아. 돈 많은 와이프 조금 고생하다가 일찍 죽을 거고. 그리고 돈 많은 와이프가 이 장학금 주고 해선 재단에서 이해선 장학금 지급합니다. 해선 장학금 10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잖아요? 10년만 고생하면 되는데. 그리고 해선 농사님은 은퇴하시고 그쵸, 은퇴하고. 형님의 아드님이 잠깐만. 그럼 혹시 나보고 물려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이 또 장난이니까 제가 장난이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장난이니까 뭐 많겠네요. 그쵸. 이 수익 많죠. 대분이. 네. 갑자기 또, 저 못 보신 척 하신다. 네, 그렇게 이제 경영 욕구의 유형을 봤고요. 그 다음에 경영 욕구의 이 단계적 변화. 이 홀이라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강의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장나려 고혜선 노무사님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절 추천할게요. 원추. 절만 추천합니다. 저기 본관이 어디죠? 어디요? 한림이요? 아니요. 저요? 한림이요? 나 너무 같은 추천한 이신가? 조직이시. 어디 가죠? 같은 이씨. 저 공주이씨요. 그래요? 외모가 공주라서. 네? 외모가 공주라서. 딩동댕. 딩동댕. 저는 경주이 씨예요. 그래요? 왕족이시네요. 저희 그 이건희 회장님이 경주 이씨 혹시 엮는다 이런 식으로. 경주 혹시 우랄 알타이 산맥 쪽에서 오셨나요? 그쪽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편집할 거 짱 많을 거야. 지금. 예, 홀의 경력, 수명, 주기, 모형. 이것은 그 샤이는 사람을 경력 욕구에 따라서 유형을 분류했는데 홀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연령에 따라서 경력의 욕구가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그 변화, 그 연령에 따라서 사람이 경력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경력 경로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해서 홀이 그러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25세 이하 미만의 탐색 단계, 두 번째는 25에서 한 중년에 45세까지 확립 단계, 그리고 45세에서 은퇴까지, 은퇴 직전까지 유지 단계고 은퇴 이후에는 쇠퇴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 사회는 좀 맞진 않죠. 25세까지 탐색인데 25세가 탐색이 아니죠. 이게 아마 미국에서 이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요즘은 않아도 지금 되는. 35세도 탐색하고 있죠. 그쵸. 예. 언제 확립되세요? 아, 자격증 따고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해선 노무사님도 탐색하는 중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유지 단계. 생산성에 대한 욕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 단계. 네. 그 남성을 아닌가요? 탐색하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거 되게 그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지? 면접 볼 때도 이런 질문 받으면은 뭐라 하죠? 성희롱. 희롱? 막 이렇게 해서 뭐라 하잖아요. 그럼 맨날 소개팅 한다면서. 소개팅 좀 시켜주고 그게 그러네. 그 탐색이잖아. 네, 알겠습니다. 네. 둘이 싸우지 마. 지킴이. 그래서 이런 5가지인데, 아니, 이런 4가지 단계인데, 이게 이제 기출이 됐었죠. 그 구성원의 경력 개발을 초기 단계, 중기 단계, 후기 단계로 구분해서. 근데 이 기업을 부분은 좀 발견했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연령대별로 나눠놨는데 미국 기준으로 했으니까 이러긴 할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령대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과연 연령 때문일까? 사실은 이제 연령에 따라오는 생활 이제 이런 부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전 단계, 처음 들어가는 단계, 들어가서 정착하는 단계, 정착하고 이제 뭐 뭔가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어떤 중책을 맡게 되는 단계,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나눠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홀의 경력 욕구를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경력 욕구죠. 그래서 이제, 리치와 샤인과 홀,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는데, 그냥 전 개인적으로 샤인이나 홀 정도만 써도 별 상관없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개인의 경력 기회가 있으면은 조직에, 그러니까 개인의 경력 욕구가 있으면 또한 조직에서 제공해주는 조직의 경력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의 경력 기회를 살펴보면은 조직의 경력 기회는 조직에서 경력 개발을 필요할 때 주어지는 이 기회죠. 조직에서.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직에 이러이러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개인의 경력 욕구가 일치되는, 합치되는 그런 부분이죠. 어떨 때 경력 기회가 발생하나요? 일단은 이 부분은 왜 갑자기 두 분이서? 그게 아니라 성범이네 입 아프지. 아니 왜요? 아니 계속 혼자 말하는 게 옆에서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가지고. 연우 원사님 계속 많이 말씀 많이 해요. 아, 저 말을 그만할까요? 아니요, 얘기하세요. 조직의 경력 기회. 조직의 경력 기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조직에서 그 경력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개인들한테 어떤 경력 개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기업의 이제 전략에서부터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기업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이 그게 결정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죠. 그래야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켜줘야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이 기업 요대로 그냥 가는 게 좋아라고 생각하면 굳이 사람들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직에서 이러이러한 전략을 세웠으니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키워야겠다라는 것들이 그 조직 경력 기회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이러한 능력을 키워라라고 하는 것들을 조직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조직의 경력 욕구, 조직의 그 경력 기회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있는 종업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을 거고 그 조직이 어떤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종업원들이 가져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 역량의 수준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요 갭을 개인들한테 네가 채워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직이
그거를 채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게 개인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기업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조직에게도. 그래서 그 갭이라고 하는 거, 그 갭을 채우는 것 자체가 이 조직의 경력 욕구일 수 있겠다. 전략 자체에서 파생되는 거라면 이제 전략을 세우기 전에 전략을 탐색하는 스왓 모델을 통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스왓 모델. 제가 또 네, 죄송해요. 오늘 학자 이름을 말 안 하고 좀 모델 이름 많이 말하려고요. 수학 모델 설명하세요. 그 수학 분석 있잖아요. SWOT요. 네, SWOT.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네. 아, 강점, 약점.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요인, 기회와 위협. 위기 요인. 네. 그렇게 해서 네 가지죠. 네. 그렇게 돼서 그렇다고요. 근데 왜 제가 오늘 말만 하면 이렇게 농담을 이렇게 굳으세요? 왜 제가 싫으세요? 아니, 지난 시간에 너무 당해가지고 두려워요. 거기다 아까 저기 뭐 질문 자꾸 한다고 엄포를 넣어놔가지고 네, 오늘 경조 깔때기를 꽂을 데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오늘 좀 질문 위주로 가야겠어요. 그래서 이 조직의 경력 기회와 개인의 경력 욕구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네. 그리고 통합해서 경력 경로를 설계하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통합하고 설계하는 과정, 이게 이제 플랜 안에 이제 내용이 포함되고, 네. 그러면 이런 경력 기회와 경력 욕구를 통합해서 설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의 이제 유형들이 이런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력 경로에 설계하는 유형들은 전통적 경력 경로, 교과서에 네트워크 경력 경로, 이중 경력 경로, 뭐 보통 이 정도 나오고, 그 나머지 이제 T형, I형, L형, S형, 플러스형 뭐 이런 것도 이제 유형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설명이 많이 돼 있죠. 전통적 경력 경로는 다 알듯이 피라미드 조직에서 조직 내 직무들을 수직적으로 배열시켜서 이 상위 수준 직무로 올라가는 것들 있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강북에서 판매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너의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서울을 다 담당해봐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하면 서울 경기를 다 네가 관리를 해봐라. 조직에서도 보면 예를 그러다가 들면 이제 판매 임원이 되고 이제 뭐 판매 주임, 상무 뭐 이런 주임, 대리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인사과 주임, 인사과 사원, 인사과 주임, 네. 인사과 뭐 대리, 뭐 과장, 부장 이렇게 그쵸. 쭉쭉 올라가는 것들, 그냥 같은 일을 하면서. 이게 장점은 경력 경로가 이렇게 명확하고 전문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본인이 나중에 딱 보이는 거죠. 내가 앞으로 무엇이 될, 몇 년 뒤에는 무엇이 될 거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력 경로를 설계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 유연성이 떨어지겠죠. 하나 일만 계속하니까. 그리고 이 경력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급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력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 경력 경로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경력 경로를 생각해 보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직급 내 여러 직무들을 수행해서, 그러니까 수평적, 수직적으로 배열이 돼 있죠. 직무들이. 그렇게 돼서 여러 가지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해서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하고 상위 직급으로 이동하고, 또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 경력 경로죠. 장점으로는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할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리고 인력 배치 유연성을 높일 수 있겠죠. 새로운 업무에 공백이 있다고 해도 그 일을 할 줄 아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경력 체류 기간이 적으면은 전문성을 살리기에는 조금 네. 부족한 점이 있죠. 그래서 전문성이 한계가 있고, 이중 경력 경로는 이 두 가지, 특히 이 이중 경력 경로의 등장 배경은 이 조직의 이제 정체 현상, 그리고 승진 적체, 이런 현상들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이 관리직들이 이제 부족하니까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성이 필요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 종업원의 욕구가 다양한데, 특히 이 기술 직종이나 이런 분들은 그 연구나 기술은 되게 잘 하시는데, 이 관리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본인의 역량이나 본인의 적성이나 능력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그 샤인의 경력 욕구나 경력 다시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직들은, 기술직들은 계속 기술직을 어느 정도 시점이 왔을 때 기술직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관리직으로 갈 거나 라는 것들을 두 가지의 경력 경로를 설계해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의 적성에 맞게 선택해서 그 부분으로 계속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있겠죠.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전통적 경력 경로는 좀 구시대적이고, 그 뒤에 좀 그 새로운 그
신시대적인 어떤 경력 경로가 네트워크 경력 경로일 수 있겠다라고 좀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경력 경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떤 한 조직 내에서 그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네트워크 경력 경로를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똑같은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전통적인 경력 경로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 내에서 어떤 특정 직무는 전문성을 갖춰야 되니까 그 직무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쭉 올라가게 만들고, 그 외에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직무들, 일반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각각의 요새는 사업부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판매도 해봐야 되고, 공장에서 생산도 해봐야 되고, 네. 관리직도 해봐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사업부는 맞는데, 이게 예.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다 하고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전통적 경력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한 직무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이거의 각각의 장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통적 경력 경로는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가면 저 자리에 이제 자리가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자리에서 제일 바라는 건 그 자리에서 가장,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어떤 임원의 자리, 이제 그런 자리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확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리 자체가 흔들려 버리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리는 위험성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할 게 없는데, 그거 자체가 기업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자리로 치부가 돼버리기 시작하면 같이 이제 확 휩쓸려가 버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 네트워크 경력 경로가 오히려 이제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돌고 돌다가 어느 자리로 내가 갈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게 이제 단점이 된다는 거죠. 아까 이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이중 경력 경로 같은 경우는 그 특히 이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떤 기술자들이 나이가 차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 관리하는 대로 다 옛날에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왜 기술을 붙잡고 있으세요? 애들 관리하면서 편하게 사세요 하고 보내는데, 아까도 이제 그 샤인의 경력단, 아니 샤인 맞나? 네. 샤인의 경력단에도 나오지만 기술자들은 이제 기술 캐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정 연령이 되면 관리직으로 가야 돼. 근데 그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기술이나 연구직 같은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 네가 원하는 그 기술 연구를 평생 하도록 해줄게 라고 하면서 별도의 그 기술 연구직의 임원 자리를 새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그게 이제 삼성의 뭐 펠로우 제도,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경력 경로 이 세 가지는 크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금방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력 경로는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글쎄요. 승진. 우리나라는 보통 네트워크 경력 경로가 전통적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기업의- 돌리지.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를 네. 그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미국의 직무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였기 때문에 미국은 전통적 경력 경로라는 거는 하나의 직무, 내가 커리어를 쌓으면은 거기서 계속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미국의 전통적 경력 경로였고, 그게 이제 네트워크 경력 경로지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계속 수직적으로 배열을 했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야, 분들이 듣고 있는데, 보니까 그러네. 어우, 나 처음 알았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용어에서 저도 공부할 때 우리나라가 왜 수직적으로 배열이야? 뭐 부장, 과장, 승진에서 전통적인가? 그게 아니라 이게 직무 중심의 인적 장관을 했던 미국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해 놓으신 교수님들이 용어를 굳히신 거죠. 이건 제가 그냥 사료되는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도 그런 거 같아요. You win! 근데 저희 이제 수업 들어오세요.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조와 조금 맥락. 궁금한 게요. 이제 젊은 저같이 젊은 이제 청년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젊은 20대 청년들이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짜 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 이런 경로들이 정말 사내의 존재를 하는가, 어떠한 경력 경로를 밟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해요. 원서 쓸 때요. 그렇지 않나요? 혹시 우리 S사에는 어떤 게 있는지. 의사 담당자로서 왜 갑자기 옷 매무새를 다시 만지시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아, 진짜 또.
안녕하십니까. 젊은이는- 대통령입니다. 아니. 졸라 기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는 야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야망을 실현할 저희 S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성으로 간다 이제. 저희 S사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경력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커리어 디벨롭먼트 패스 과정이 있습니다. 이 CDP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력 경로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 S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누가 보면 하겠습니다. 원원 줄 알겠어. 원원 줄. 예.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CDP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한 5, 6년 이 정도부터 이 CDP에 대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이 그럼 얼마만큼 체계적이냐 네.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많이 부족한 단계이긴 하죠. 근데 그런 노력들을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어떠한 그 직무로 옮겨 다니면서 그 상위 직급에서는 어떤 상위 직급으로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팀장 자리에서 뭘 하고 싶으냐, 아니면 이제 임원에서는 뭘 하고 싶으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팀장 정도 하고 나면 임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같이 엮여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기 희망을 좀 받고 또 이제 주기적으로 좀 이제 전체 다는 못하지만 1년에 뭐 어떤 부분, 다음엔 뭐 못했던 부분, 그래서 한 3년, 4년 주기로 네. 계속 이제 그 CDP에 대한 상담을 좀 진행을 좀 해요. 그래서 지금도 네가 옛날에 적었던 그런 것들 하고 싶으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수정을 해 나가고. 그래서 CDP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CDP에 적혀 있는 대로 그러면은 인사 관련이 되느냐. 그거는 또 이제 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군요. 저는 원래 제가 처음 들어와서 CDP 적었던 대로 쭉 갔으면 지금 아마 저기 영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건 팔고 있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현실에선 좀 그렇습니다. 이제 뭐 경력 경로 유형 T형, I형, L형, S형, 플러스형 뭐 다 아시겠죠 설명. 그건 뭐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뭐 T형 같은 경우는 뭐 하나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갔을 때는 뭐 넓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림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돼서 경력 경로를 설계해서 이제 경력 개발을 실천하는 과정 2라는 그죠.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실천하는 과정에는 선발과 배치에서 일단은 선발과 배치, 이동, 교육훈련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선발과 배치는 개인의 경력 욕구에 따라서 선발 배치될 수 있도록 모집과 선발을 모집을 통해 그러니까 종업원의 확보를 통해서 이 확보된 종업원을 선발과 배치를 할 때 경력 욕구에 맞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그러니까 보통 요새 경력 이력서에 그런 거 많이 쓰라가니까 희망하는 뭐 내가 희망하는 직무 쓰고 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너가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서 너의 인생을 펼쳐나갈지를 뭐 서술하시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뭐지? 이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 욕구가 뭐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어떤 방향이구나. 그래서 그 방향이 우리랑 맞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질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그럼 그거 다 읽어보고 뭐 그렇게 뽑아요는 아니죠. 입사하고 나서 쓰잖아요. 1년 계획 쓰라고 하면서. 1년 계획이 아니라 그 입사 원서에 보통 입사하고 나서도 한 번 더 써요. 네. 1년 동안 계획이 무엇인지, 뭐, 사생활적인 계획까지 일일이 다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1년마다 이렇게 받더라고요. 입사하셨군요. 네? 지금 입사하셨어요. 저는 이제 프리하지만 친구들은 다 대기업을 다니는 아주 우수한 인재들입니다. 네. 우리 회사는 아닌데. 네. 어쨌든 그리고 채용을 할 때도 직군별 채용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직무에 맞는 욕구에 맞는 그리고 채용 기준과 인재상 선발에서도 이제 선발 관리에서도 그런 점을 반영해야 하고 그리고 적성과 희망을 반영한 적재 적소의 배치 그리고 조직사회화를 시킬 때 조직사회 프로그램도 이 욕구나 조직의 경력 기회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동해서 이제 승진, 배치, 이동 전원에서 보면은 승진보다도 이제 직무순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전문 역량이나 경력을 개발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해 주는 거고, 직무순환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계할 때 이런 부분, 그리고 역량 중심의 직무 적합도를 기준으로 종업원을 이동하고 승진하고 배치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교육훈련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그래서 개인의 경력 욕구에 따라서 경력 그리고 단계에 따라서 이 육성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연결시킬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직무나 역량의 요건과 교육체계를 연계시켜야겠죠. 교육훈련에서. 그리고 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 일정한 게 아니라 상시적, 그래서 이제 꾸준한 교육훈련 과정, 그리고 역량 개발을 할 때도 종업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종업원의 이 자율적인 참여,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어야겠죠. 실천 부분에. 여기서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동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승진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직무 순환시키는 것도 그런데, 이제 직무 순환할 때는 그 어떤 직무로 갔을 때 그 직무에서 일정 정도의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기간이 몇 년이다라고 이제 그 각각의 직무별로 필요한 숙련 기간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른 그거를 충족시키는 순환으로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게 이제 이상적이고요. 근데 사람이 10명이면 그렇고 100명이면 더 그렇지만 걔네들 어떻게 그걸 다 맞춰주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몇 년 하면 돌아야 된다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되고 있는데, 이상적인 거는 그 직무별로 직무의 난이도, 중요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충분히 숙련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체류 연한을 지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역량 중심 직무 적합도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가 올라갔다든가 그 회사 들어온 연차가 많아지는 거하고 개인의 어떤 역량이 쌓이는 건 별개잖아요. 근데 연봉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직급을 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역량을 중심으로 직무를 맡기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경력 단계별 육성 역량과 프로그램 연계하고 직무 역량 요건하고 교육체계 연계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별 얘기가 아닐 텐데, 상시 학습의 제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이게 이제 특정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꾸준히 좀 진행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그 패턴에 맞춰서 개인들이 자기 이제 그 학습 계획을 세워서 맞춰 나가거든요. 근데 유행처럼 어떤 때는 그 저기 작년에는 분명히 이제 연수원 같은 데 모아가지고 집합교육 시키고 하는 게 많았는데, 갑자기 비용 문제가 생겼다고, 야, 올해는 그거 교육 못 시켜. 올해는 다 저기 사이버 교육만 해.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뭐 연수원 교육이 부활했다든지, 그랬다가 갑자기 뭐 책 읽는 교육이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개인들이 거기에 맞춘 자기의 어떤 교육훈련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런 것들이 또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교육훈련에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걸 계속 덧붙이는 형태로 이제 교육훈련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상시학습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 했던 거는 놔두고 새로 이제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은 교육 형태가 대단히 다양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달라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을 못 하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죠. 그 노무사 학원에서도 이 몇몇 강사들이 딱딱 해가지고 수강생들 많이 있었는데 학원이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강사들이 있고 수강생은 다 조금씩 있고 그러면서 강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제 이런 그 교육훈련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기업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역량 개발의 자율화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교과서에는 적혀 있습니다만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개인한테 다 맡겨요? 그쵸. 그쵸. 안 하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력 개발의 평가 부분. 평가. 경력 개발의 평가 부분은 경력 성과를 평가하죠. 그래서 경력 목표에 따라서 역량이 제대로 그 목표됐던, 원하던 욕구대로, 그리고 조직에서
부여된 경력 기회대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역량이 개발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봐야겠죠. 이게 경력 개발의 평가 과정이고요. 그럼 이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주의사항을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 개인의 경력을 고려한 경력 상담이 이루어져야겠죠. 평가의 피드백을 할 때. 두 번째, 강점, 약점 등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서 개인이 경력 개발에 재수립할 때 반영해줘야 하는 부분. 세 번째는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게 부족하다가 아니라 정확히 구체적인 항목, 이런 것들, 경력 평가표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명백한 피드백이 이루어져야겠고요.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이제 역량 축적 등을 평가하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개인별 역량은 부서 및 조직 전체 차원에서 얼마나 개발되고 축적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 역량 보유의 현황표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인적자원 개발에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현장 관리자의 또한 이 참여를 위해서 부하 직원의 육성 능력 평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이 이제 평가 부분을 간단히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력 개발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력 개발을 얼마나 우리가 잘 해냈냐, 이제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력 개발이 얼마나 잘 됐느냐를 보고 그거를 다시 이제 개인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얘가 자기의 경력 계획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도 잘해야 되고 뭔가 구체적인 거를 제시를 해줘야 얘가 반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조직 차원에서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조직에서 얼마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서 평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역량 개발, 그 경력 개발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요즘 평가가요,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평가를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데이터화되지 않으면 개인들도 수용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활용도 이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회사에서 임원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 예전에는 그 경영자들이 이렇게 누구를 딱딱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난 쟤 괜찮아 라고 이제 찍었는데, 점차 이제 회사가 커지다 보니까 생각해봐. 이건희 회장이 자기 회사 임원들을 몇 명이나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승인을 할 때 모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야, 내가 얘를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얘를 임원으로 뽑아야 되는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을 가져와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역량을 쌓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들이 막 이제 동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제 기업에서 좀 관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 개발 자체도 이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개인을 평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해졌다. 그리고 잠깐 쉬시고 생애 경력 개발 부분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